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내년에 등록한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네스코는 일본이 제출한 추천서에 미비점이 있다고 판단해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한 심사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본 정부는 애초 계획보다 1년 늦은 2024년 등록을 위해 추천서를 다시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스에마스 신스케 문부과학상은 2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네스코 사무국에서 심사 결과 사도광산 추천서 일부에 불충분한 점이 있다는 판단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문부과학성이 유네스코 사무국에 판단을 제고해달라고 요구하며 논의를 반복했고 자신이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냈으며 문부과학성 사무차관을 파리로 파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유네스코 사무국의 판단이 바뀌지 않을 것이 어젯밤 늦게 확인됐다. 이 이상 논의를 계속하더라도 심사가 진전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내년 등재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추천서 양식도 변경돼 새 양식에 맞게 추천서를 손질할 작업도 필요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올해 9월 말까지 추천서 잠정판 내년 2월 1일까지 정식 추천서를 다시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소자키 요시히코 관방부장관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유엔교육과 학문화기구의 세계문화유산으로 추천한 사도가나야마의 추천서를 다시 제출하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유네스코 심사를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고 등재 실현을 위해 추천서를 다시 제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 시기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가 유동적이 된 점을 감안해 최대한 빠른 등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반응했으며 가능한 한 조기에 심사를 받고 세계유산으로 확실히 등록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추천서를 다시 제출하기로 하는 것에 대해 자민당의 호소다 게니치 의원은 28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년 등록을 위한 순조로운 과정을 밟고 있다는 인식이었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매우 놀랐다라며 29일 회동에서 추후 대응에 대해 협의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등록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그는 정말로 경악하고 있다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유네스코로부터 서류 미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문부과학성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정보 공개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다. 니가타현이나 사도시에도 정보 공유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으므로 그곳에도 매우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교도통신은 유네스코가 사도광산의 범위를 표시하는 자료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며 미비점을 지적했고 추천서를 자문기관에 보내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없었다면 유네스코는 자문기관이 현지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이미 보냈어야 하지만 기한이 지났는데요. 유네스코의 작업 지침은 3월 1일까지 자문기관에 송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여부를 결정할 세계유산위원회는 올해 러시아가 의장국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됐고 2023년 이후 개최가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유네스코는 그간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을 세계유산위원회에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것에 관해 일본 측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니가타현 앞바다의 사도섬에 있는 사도광산은 에도 시대에는 금광으로 유명했으나 태평양 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구리, 철, 아연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활용됐는데요. 당시 광산 노동은 기피 대상이었으며 일제는 조선인을 사도광산에 대거 동원해 강제 노역을 시킨 바 있습니다. 동원된 조선인 규모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이 밝힌 최대 1,200여 명, 일본 후쿠오카대 히로세 데이조 교수가 언급한 적어도 2,000명 등으로 많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추천서의 대상 기간을 16에서 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동을 사실상 배제한 상태로 등재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를 포함한 방크 등의 많은 단체가 항의해왔음에도 결국엔 일본 정부는 멈추지 않았는데요. 당장은 지금과 같은 제동이 걸리게 되었지만 언제 다시 진행될지 알 수 없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일본 네티즌들은 이 소식과 관련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비 사유가 정확히 어느 부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조선인 강제 노동을 언급하지 않은 추천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한 듯하다. 후지와 산키이가 이만한 기사를 내보내고도 미비 사유를 정확히 언급하지 않는 것을 보면 그렇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일본 국내적으로는 조선인 강제노동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반대의 의견으로 취급해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일본 이외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네. 21세기 이후의 자민당은 이러한 주장으로 거의 같은 패턴을 이루고 있다. 자, 이제 어떻게 할래? 분함도는 현재 안내로 조선인 강제노역을 언급한다는 조건으로 등재됐지만 일본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아직 그런 게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사도도 같은 방식으로 쓸 생각이려나? 미비점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 외교와 관련된 일인 만큼 나라가 얕보이는 것 같아 화가 나지만 애초에 왜 이렇게 세계유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가? 관광을 위해서? 행정에 신경 쓸 힘이 있다면 경제나 정치개혁에나 쏟았으면 한다. 원래부터 하야시의 의욕이 없어 일어난 일이다. 하야시와 기시다의 콤비가 계속되는 한 이런 암흑시대는 계속될 거다. 세계유산 따위는 이제 집어치워라. 도대체 얼마나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냐? 단지 관광산업이 윤택해질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인가? 결국엔 돈이구나. 돈벌이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 때문에 역사 조작 등에 가담했다는 말을 듣는 건 사양이다. 애초부터 돈으로 움직이는 유네스코 따위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만 문부과 학성이 국제기관이 올바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국제기구는 압력으로만 움직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건도 신청서 미비는 핑계일 뿐 아니라 유네스코에 어떠한 압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한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국제기구의 압력을 가하더라도 일본의 국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세계유산은 보호하고 유지해야 할 대상임은 맞다만 일본은 관광명소화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사도간에야 말하면 에도시대 이전에도 수천 명이 가혹한 노동으로 죽은 이를테면 반성을 담은 유산이 된다. 세계유산이 되었습니다. 기념관입니다. 이런 소리를 할 거라면 등록하지 않는 편이 낫다. 유네스코 측으로부터의 추천서 미비라니. 몇 번이나 제출했는데 계속해서 지적을 받을 만한 실수를 한 건가? 혹시 사실은 추천하고 싶지 않은 총리 및 외무성의 의향이 아닌지? 한국의 건이 아니더라도 에도시대부터 강제노동이 이뤄진 시설이기 때문에 그 근처부터 제대로 다루어 신청하지 않는다면 절대 통하지 않을 거다. 반일 이웃 나라의 압력을 우선시하는 국제기구에 일본의 세금을 사용하지 마라. 그 안건이 통하지 않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는 것 중에는 본래 의의인 유산의 보호가 아닌 관광객 유치 또는 그저 정치인의 실적 작성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유네스코는 자금이 부족하고 등재된 것으로 보호를 위한 돈이 나온다는 것도 우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거꾸로 보호해야 할 현지가 휩쓸리게 되는 게 고작이겠죠. 게다가 보수하고 싶어도 국내 문화재와 마찬가지로 각종 엄격한 규제가 따릅니다. 진심으로 지키고 싶다면 등재를 하지 않는 편이 현명합니다. 만약 관광객 유치 등이 목적이라면 아무쪼록 자유롭게 놔두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이젠 적당히 유네스코 비즈니스에서 탈퇴해 주시죠? 몇 개나 더 남아있는 건가요? 자신들이 진심으로 당당히 가슴을 펼 정도의 문화재라면 이미 진행됐을 텐데요. 여러 조건을 고려했을 때 정말로 의미가 있는 건가요? 현혹되지 맙시다. 오히려 앞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리즈가 더 인기가 많아지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만 정말 가치가 있었다면 이미 세계유산이 됐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무리하게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것에 위화감을 느낍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올림픽이나 엑스포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인 걸까요? 지금까지 관련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상외로 각자 다양한 이유를 들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포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